자, 이번엔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살펴볼 겁니다. 배설 기관들이에요. 자, 배설 기관 중에서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은 폐도 있고요. 그치? 오줌을 내보내는 이런 오줌과 관련된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요. 땀을 내보내는 이 땀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배설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뭐에 집중할 거냐면 오줌에 집중할 겁니다. 이상하죠? 오줌에 집중한다니까. 오줌을 만드는 그 배설 기관에 집중할 거라는 얘기예요. 오줌 만드는 기관. 자, 오줌의 생성입니다. 오줌의 생성. 오줌은 어디서 만드냐? 어디서 만들어요? 여기. 여기서 만든다, 여기서. 이게 어디예요? 전혀 모르겠죠, 혹시? 콩팥에서 바로 오줌을 만들어요. 콩팥은 어딨냐면, 우리 주먹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요 주먹만한 게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근데 요쪽에 여기 방광이 여기 있다면 방광이 약간 위쪽에 붙어 있는데 앞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뒤쪽에 가깝게 있어요. 등 쪽으로 더 가깝게 붙어서 신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싱 선수들이 옆구리를 가격하면 반칙이에요. 왜냐면 신장을 콱 맞으면 신장 기능이 꽉 멈춰요. 오줌이 만들어지는 기능이 콱 멈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내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때리는 건 반칙이에요. 반칙. 그게 어디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때리면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다 파괴가 돼요.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거든요. 신장을 때리는 건 반칙이에요. 그래서 신장의 위치가 이쪽 등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신장에서 지금 필요 없는 요소들과 물들, 요소와 물을 걸러주는 거죠. 이 별표를 지금부터 요소라고 정의할 겁니다. 별표 요소들을 걸러줘가지고 쫙쫙쫙 걸러줘가지고 요소가 어디로 가냐? 요소가 포함된 오줌이 방광으로 모입니다. 방광으로 모여요. 방광으로 모였다가 요도를 따라서 밖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자, 콩팥에서 모인 요소가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도의 요자가 오줌 요자죠. 오줌이 나가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요 관, 콩팥에서 만든 요 오줌이 방광으로 내려가는 요 관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오줌이 지나가는 관이라 해서 이름이 오줌관입니다. 여기는 오줌이라고 그냥 썼죠. 여기는 오줌 묘자를 씁니다. 헷갈리죠? 그지? 얘는 한자를 쓰고 얘는 한글을 썼어요. 그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꿔가서. 요도는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놔뒀고 옛날에 여기 한자였습니다. 한자로 수뇨관이라고 하는 한자였는데 이름이 그냥 쉽게 오줌관이라는 거 바뀐 거예요. 수뇨관이니까 똑같은 문자 써붙죠? 이름이 좀 쉽게 바뀐 거예요. 오줌관이. 그래서 시험을 바꿨기 때문에 오줌관에 대해서 많이 주관식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줌관. 그래서 콩팥에서 여기로 모였던 게 이렇게 가는 경로 알겠죠? 첫 번째로 걸러져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줌이 모이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콩팥에 있는 깔때기라고 해요. 선생님 지금 뭐 쓰고 있습니까? 신장의 구조를 포함해서 오줌이 배설되는 경로를 이름들을 써주고 있죠? 이름들 쭉 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모이는 것들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콩팥 깔때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깔때기 모양으로 모였다가 쭉 빠지죠. 깔때기 모양이. 그래서 모였다가 쭉 빠지는 이런 구조물. 깔때기처럼 생겼다고 해갖고 콩팥 깔때기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콩팥이 양쪽에 두 개 있잖아. 여기로 어떻게 그러면 걸러주느냐라고 했을 때, 자, 콩팥으로 피가 갑니다. 피가 가요. 뭐가 잔뜩 포함된 피가 가? 산소. 콩팥의 기능이 뭔데요? 콩팥은 요소를 걸러주는 기관에서
요소를 걸러주는 기관이니까 콩팥으로 피를 보내준다는 건 뭘 거르기 위한 목적이야? 요소들을 거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치? 지금 피 속에 노폐물들이 세포들이 노폐물을 막 만들었어. 그 중에서 암모니아를 막 만들어서 간에서 그거를 겁나 요소로 바꿉니다. 간에서 그 요소를 어떻게 할까? 만든 요소를. 간 옆을 지나가는 피한테 주는 거야. 야, 갖다 버려. 피가 요소를 나르는 겁니다. 그치? 피가 요소를 나르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심장을 통해서 쫙 뿜어가지고 어디로? 콩팥으로 그 요소가 포함된 피가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순환 파트랑 연결돼요. 그래서 순환에서 그 요소가 포함된 피를 지금 콩팥으로 쫙 보내가지고 콩팥을 거르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깨끗한 피를 만드는 거죠. 봐봐요. 요소가 그럼 잔뜩 포함된 피가 이렇게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누가 보내주고 있는 거야? 결국은 심장이 보내주고 있는 거죠. 요 빨간색 혈관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니까 동맥이야, 정맥이야? 까먹었죠? 정맥.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니까 동맥이에요, 동맥.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입니다. 동맥은 동맥인데 어디로 가는 동맥이야?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죠? 무슨 동맥? 콩팥 동맥이에요. 콩팥 동맥. 콩팥 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피가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다 걸러주고 나서 다 걸러진 피가 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피 다 걸렀어요 하면서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주겠죠. 피 다 걸렀으니까 여기는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많이는 없겠죠. 100% 다 걸러지지 못해요. 하지만 많이 줄어들어서 가겠죠. 맞습니까? 아까 무려 4개 더 많겠다. 5개, 6개 정도의 요소가 막 들어왔다면 다 걸러지고 다 미처 걸러지지 못한 것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충분히 깨끗해진 피가 올라가겠죠. 얘는 다시 또 어디로 가는 거야, 결국.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치?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동맥이야, 정맥이야? 저 정맥이죠. 헷갈렸어도. 정맥이에요, 정맥. 얘 정맥이에요. 정맥은 정맥인데 무슨 정맥이야? 콩팥으로부터 나오는 정맥이니까 콩팥 정맥이라고 해요. 콩팥 정맥. 시험 문제입니다. 보세요. 시험 문제. 무슨 문제냐? 그러면 문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중에 요소의 양이 더 많은 곳은 어디냐? 콩팥? 동맥이죠. 동맥이 요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이거를 배우지 않고 무슨 생각하냐? 동맥 피는 깨끗한 피고 정맥 피는 더러운 피잖아. 그럼 더러운 피니까 정맥에 요소가 많겠네. 요딴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히려 동맥 피에 요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치? 동맥이 지금 심장에서 나간다. 왜 나가? 걸러주라고 나가는 거니까. 이거 좀 걸러놓고 내보내는 거잖아. 이제 그 피가 더 더럽다는 거야. 요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있냐 없냐. 이제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요소입니다. 콩팥 동맥이 콩팥 정맥보다 요소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 이거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콩팥을 좀 자세하게 지금 확대할 겁니다. 콩팥 확대하면 콩팥은 바깥쪽과 안쪽이 있어요. 콩팥의 바깥쪽을 뭐라고 하냐? 콩팥의 겉부분, 겉질이라고 해요. 콩팥의 이 안쪽은 뭐라고 하냐? 속질이라고 합니다. 콩팥의 겉질, 콩팥의 속질이라고 불러요. 이 콩팥의 겉질에 뭐가 있냐면 요 동맥피가 가다가 겉질에서 꼬입니다. 겉질에서 꼬였다가 겉질에 있는 이러한 주머니, 겉질에 있는 거야. 겉질에 있는 주머니를 통해서 속주로 연결되어 있는 꼬불꼬불한 요 관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 콩팥 갈대기 모입니다. 이러한 구조물, 요 구조물을 겉질과 속질을 넘나드는 요 구조물을 지금부터 확대할 겁니다. 확대할 거예요. 그림 잘 나온다, 그지? 확대할 거예요. 잘 보세요. 먼저
콩팥 동맥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콩팥 동맥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콩팥 동맥이 오다가 자 지금 뭐부터 그릴 거냐? 콩팥 동맥과 정맥을 나눠주는 자 이게 어디냐면 콩팥의 겉질이 콩팥의 속질입니다. 콩팥의 겉질과 속질을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콩팥의 겉질에 이렇게 들어왔던 잘 보세요. 굵기 차이 잘 보세요. 이렇게 굵게 들어왔던 이 피가 동맥을 따라왔던 피가 모세혈관을 지납니다. 모세혈관. 근데 모세혈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꼬여 있어요. 와 꼬여 있습니다. 와 꼬여 있어. 동그랗게 꼬여 있는데 모세혈관이 마치 실 같죠? 실처럼 막 꼬여 있습니다. 실처럼 꼬여 있어요. 그러다가 꼬인 게 끝나서 나가는 게 좁게 나가요. 좁게. 그럼 봐봐요. 여기는 넓게 들어왔다가 좁게 나가니까 여기 뭐가 생깁니까? 자동차가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좁아지면 병목 현상이 발생해요. 들어보세요. 설 시간이 되는데 어쨌든 이만한 관으로 가던 물이 조그만 관을 만나면 거기서 압력이 발생합니다. 못 나가고 막 막혀 있는 거야. 여기에 뭐가 발생합니다? 혈압이 발생합니다. 혈압 발생.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압력 때문에 물질이 쫙 빠져나옵니다. 압력 때문에. 모세혈관은 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죠. 모세혈관에서 물질이 빠져나옵니다. 그 물질을 받아주는 녀석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주머니예요. 요 주머니. 요 주머니가 얘가 밀어주고 있는 요 물질을 쫙 걸러줘서 밀어주는 요 물질을 얘가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이 받아간 물질들이 요 속질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관을 따라서 이렇게 관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어디론가 모이고 있어요. 여기는 수많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모여있는 그런 관입니다. 이렇게 빗금지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같은 구조물들이 여기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일단은 뭐 몰라드는데 모든 것들이 집합관이라고 부르고요. 집합관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 콩팥 깔때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걸러진 물질들이 집합관에 모였다가 콩팥 깔때기로 가겠죠. 콩팥 깔때기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알고 있는 과정으로 오줌이 나가는 거예요. 즉 콩팥 깔때기까지 가면은 즉 집합관까지라도 가면은 이제는 오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치? 그럼 봐봐요. 여기서 혈압 때문에 한번 걸러집니다. 이런 걸러지는 과정들을 뭐라고 하냐? 첫 번째 과정으로서 이것을 1번 과정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 여과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과는 우리 거름종이 있죠? 거름종 같은 거 거름종으로 여과시키는 거거든. 우리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그 필터를 통해서 뭐가 여과되냐? 작은 물질들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큰 물질들은 빠져나가지 못하죠. 바로 여과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자 요소라는 물질 되게 작은 물질입니다. 요소라는 물질. 우리가 진짜 걸러주고 싶었다. 여기 아까 별이 막 엄청나게 요소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요소가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치? 여가 됩니다. 하지만 요소만 여과시켜서 오줌으로 내보내면 좋겠는데 작은 물질들은 다 여과된다고요. 또 뭐가 작은 물질이야? 피 속에 들어있는 작은 물질들. 우리가 열심히 분해했던 탄수화물을 열심히 분해하면 작은 물질 뭐가 돼요?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물질도 이렇게 걸러집니다. 빨간색이 포도당이라고 볼게요. 요소, 포도당,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들었던 뭐 아미노산들도 분해가 됩니다. 그죠? 여과되는 물질 정리해볼게요. 여과되는 물질은 작은 물질이 여과됩니다. 이 작은 물질에는 뭐가 있느냐? 요소도 있고요. 포도당도 있고요.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도 같이 여과가 돼요. 그치? 작은 물질들은 전부 다 여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입니다.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은 무엇이냐? 여과가 되지 여기 있어요.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을 한번 써봐라. 첫 번째. 여과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건 큰 물질이에요. 큰 물질. 피 속에 있는 큰 물질 뭐 있을까? 큰 물질. 모세혈관을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런 뭐에서? 피에서 피 중에서 너무 커서 모세혈관을 빠져나갈 수 없는 거. 백혈. 정답. 백혈구 또 적혈구, 혈소판 각종 혈구들은 커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지? 각종 혈구들 혈구 세 종류 있죠? 하나, 둘, 세 개. 각종 혈구 빠져나갈 수 없고요. 아직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 지방 덩어리, 탄수화물 덩어리들, 녹말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최종적으로 분해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만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큰 것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큰 물질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각해봐. 만약에 적혈구가 여기를 빠져나가, 슉 빠져나갑니다. 나 적혈구야. 적혈구야. 비켜. 우후. 콩밥갈비 모였어. 모였다가 우후. 방광이 모였어. 적혈구. 우도 적혈구 빠져나갑니다. 오줌을 보면 빨개. 오줌, 피오줌이 나와요. 빨간 오줌. 그런 오줌 있는 사람 봤어? 내 오줌을 빨개. 그래서 피오줌 있는 사람 봤어요? 적혈구 빠져나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여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과 될 수가 없어. 모세혈관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과를 일으키는 힘은 뭐예요? 혈압. 그렇죠? 혈압. 무슨 차이 때문에? 요 동맥과 요 동맥의 불기차 때문에 생긴 요 혈압 때문에 생긴 그 불기차 때문에 생긴 요 혈압 때문에 여과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과시킬 때 힘이 필요 있어 없어? 내가 굳이 야 여과시켜 하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여과가 돼요. 자동으로. 자, 이제 여과가 된 물질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밖으로 내다 버리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요소도 있고 너는 왜 거기 있니? 포도당과 아미노산들도 겁나 있어요. 역시. 하지만 포도당이 빨간색 포도당이죠. 포도당도 봐요. 포도당도 여기를 지나서 집합관에 모였다가 콩팥갈대기로 간 다음에 오줌관을 지나서 방광을 와서 오줌으로 나가면 포도당이 오줌으로 막 나갑니다. 병 걸린 사람이에요. 무슨 병? 당뇨병. 포도당 오줌을 싸는 병. 당뇨병이니까 포도당 오줌이에요. 당뇨병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밖으로 나가면 병 걸린 사람이네? 얘는 그러면 나가면 돼야 돼? 안 되죠. 근데 걸러지잖아. 어떡할 거야? 넌 나가면 안 되는데 걸러졌어.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혈관이 끊긴 게 아니에요. 얘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모여서 각종 모세혈관들이 다시 한번 이 밑에 관들을 감쌉니다. 감싸고 나서 다시 끝나서 감싼 것들이 끝나면 이렇게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다시 모여서 심장으로 다시 가는 이런 뭘 만드는 겁니까? 아까 했던 콩팥 정맥으로 피들이 모여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요소의 양이 거의 없겠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전부 다 이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 요소가 걸러져서 깨끗한 피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 별들이 전부 다 여과되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왔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만 지금 여과됐네요. 한 개 남았죠? 한 개 남은 것들이 요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네요. 얘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치?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올라가면 안 되죠. 좀 더 많은 게 있다면 2개 있다면 2개 중에서 하나는 다시 안으로 넣으면 좋겠죠? 그치? 왜? 최대한 깨끗하게 걸러주려면 여과되지 않은 요소들도 다시 안으로 넣어줘서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더 좋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모세혈관에서 요 관 안으로 다시 이 요소를 집어넣는 과정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너는 걸러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걸러지면 안 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빨아들이는 과정들. 이건 요소죠.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다시 모세혈관 속으로 빨아들이는 과정들이 발생됩니다. 다시 빨아들이는 과정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2번이라 할게요. 2번 과정. 다시 흡수한다 해서 재흡수라고 해요. 재흡수. 너는 나가면 당뇨병이야. 나가지만 다시 모세혈관이 흡수합니다. 너는 나가지만 모세혈관이 흡수합니다. 재흡수 과정이 벌어지고요. 필요 없는 물질은 더 넣어줘요. 이 3번 과정이라 해서 이걸 뭐라 하냐. 다시 분비하는 과정에서 분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과와 재흡수와 분비 과정이 요 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모든 작은 물질들이 여과가 된 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이든 필요 없는 물질이든 다 여과가 됐으니까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건데 안 걸러졌네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넣어서 재흡수와 분비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혀 없고 전혀 없어. 100% 전부 다 얘가 흡수합니다. 전혀 없고 뭐만 있는 요소들만 많이 있는 그런 액체가 모여서 결국은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이 요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어들을 살펴볼게요. 용어들을.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여서 여과를 시켜주는 요 녀석의 이름이 무엇이냐? 실 모양의 구체라고 합니다. 실 모양의 사구체. 실사자의 공구자입니다. 실파래 모양의 구 모양처럼 생긴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 이 주머니는 뭐라고 하냐? 이 주머니는 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이름이 보먼주머니.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는 신장의 겉질에 있습니다. 겉질. 요 관, 마지막 요 관은 뭐냐? 요 관은 이름이 뭐냐면요. 요 관은 이름이 세뇨관이에요. 자, 오줌이 지나가는 관인데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아주 가느다란 관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가느다랗게 오줌이 지나가는 관, 세뇨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뇨관.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구조물들이 여기에 붙어있죠.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붙어있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하나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단위가 신장에 이렇게 하나 그려놨잖아요. 요 단위가 신장에 몇 개 있냐면 하나당 100만 개 있어요. 100만 개. 이런 단위가 100만 개의 단위가 이런 것들이 100만 개씩 있다는 겁니다. 총 2개니까 200만 개가 계속 오줌을 걸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즉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신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름이 뭐라고 하냐?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을 부르는 다른 말은 신장의 기능적 단위, 신장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이 단위가 센티미터는 단위가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단위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신장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런 단위체가 무엇이냐? 신장이 있는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까지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부르고요. 표현했습니다. 자, 겉질에만 있는 사구체하고 보먼주머니 이 두 개만 합쳐서 부르는 말도 있어요. 이 두 개만 합쳐서 부르는 말은 바로 말피기소체예요. 어렵죠? 용어 되게 많죠? 말픽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작은 물체들입니다. 말픽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작은 물체들인데 암기법들을 얘기해 줄게요. 암기법들. 자, 먼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이 두 개를 합쳐서 말픽이소체라고 하잖아요.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의 기능은 사람의 피를 걸러주는 게 기능이죠. 근데 얘네들이 몰래 말피를 걸을 거예요. 몰래. 야, 사람 피만 걸으니까 심심하지 않냐? 말피 좀 걸었어. 말피를 막 걸렀어. 그럼 딱 걸린 거지. 고소당합니다. 말피를 걸다가 기소당한 놈들. 둘이 공범이죠. 말피 기소체. 말피.
다 기소당. 암기법이고요. 말피기소체 네,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신장의 기본 단위. 얘네들을 뭐라 하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펀치 선수가 뭐 중요하고 자기 신장을 막 때렸어요. 그러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을 내가 무시했었구나. 내 앞으로는 절대 무시하지 않을게. 내 앞으로. 미안해요. 넷프론이라는 것이 내가 앞으로는 얘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꿈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누가? 넷프론과 넷프론, 그 다음에 말피기소체에서 이 두 가지 되게 어려운 용어이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만든 거야 창피하지만 내가 이러고 싶겠어. 아니 이러고 싶겠죠. 그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망가지는 거야. 넷프론과 말피기소체 꼭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배설 기관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징검다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1번이요. 아니고요. 어디야? 5번이죠.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이 어디냐?